그 사면 비리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전략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조 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사면 비리인데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면 하나만 해도 네. 사면 하나만 해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 확실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건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대신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건으로 검찰 니네 공 세워줄 테니까 삼성은 사면에서 그어줘. 이런 딜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는 15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삼성의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입니다. 2인자라고 흔히 불렸는데요. 40년간 삼성맨이었습니다. 2009년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관여해 뇌물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삼성으로 구성됐던 제3자 뇌물죄. 네. 예, 이명박 버전이죠. 이명박 다스 삼성. 네,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순실이 필요한 말을 준 것과 이명박이 140억을 찾아오는데 삼성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이런 정황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의 자리에 다스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차이는 여기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확정되면 이제 그냥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라. 근데 이제 정윤식 판사가 삼성에는 현안이 없다라고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겁니다. 길이 남은 판결을 함으로써 검찰을 어마어마하게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때는 현안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 삼성도 현안은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명백하게 있는 걸 날려버리니까 검찰은 열받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좀 이따가 대가성이 뭐냐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김한 기자가 막 근질근질한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이 대납을 뭐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펌 계약서랑 청와대 문건이 확보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물증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그냥 삼성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저희가 쭉 수십 년간 보아왔듯이 삼성은 또 어떻게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림을 그리고 왔을 텐데 그 그림이 뭔가 저는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뇌물 공여자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사면 얘기 나오니까요. 그렇죠. 대가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 사면이 대가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희 회장 처벌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대가성을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원포인트 사면을 이건희 회장이 이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면까지는 왜냐하면 그 혜택을 이건희 회장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공여자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희 회장으로 다 귀결되는 거라. 근데 그분 어떻게 처벌해? 누워 계시니까 아파갖고.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인정할 테니까 이쯤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작전이 아니겠는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사면은 일도 아니다. 사면은 일도 아니다. 검찰이 그 정도에서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면 비리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전략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조 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사면 비리인데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면 하나만 해도 사면 하나만 해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 확실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건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대신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건으로 검찰 니네 공 세워줄 테니까 삼성은 사면에서 그어줘. 이런 딜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래서 자꾸 사면 얘기 바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바로 소환을 하면서 사면 비리를
거론을 했는데요. 다스가 사면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스의 급성장의 배경이 현대차의 이제 물량들이 있는데 이 현대차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도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정몽구 회장의 사면을 고리로 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준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긴 있었죠. 물론 100% 확증할 만한 물증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 정황이나 뭐 관련 문서들도 좀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손쉽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네. 제가 이때까지 이 바닥에서 쭉 이렇게 살아남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뒷페이지를 뭐가 있어. 뒷면에 뭐 쓴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된다. 이 정도에서 그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바로 검찰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도 추궁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희 회장 만약에 그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었다면 이렇게 손쉽게 인정하고 또 그리고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예를 들어서 이맘때 상황이었다면 아주 펄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고 이제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이 뭐 누워 계신데 뭐 그러니까 거꾸로 사면에서 끝나지 않았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서 드시는 스타일이잖아요. 해서 이렇게 드시는 스타일상 이 관계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 그 이외에 수많은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파헤쳐질 것인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삼성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끝냅시다 이제 우리 이런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막자는 싸게 먹자는 전문 용어구나. 싸게 먹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말 두려워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다스가 아니라 이 삼성과의 거래 부분일 거라고 보는 것이 다스는 그래봐야 몇십억 빚하고 몇백억 뭐 이 정도 선이에요. 근데 삼성과는 규모와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뭐 자원외교라든지의 삼성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과의 거래 부분이 본격적으로 털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다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시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된 이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면 이야기 가지고 자꾸 언론들이 집중하지 말고 그 이해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없으니까 천천히 여러 가지 기본 이야기 쭉 하면서 뭐 당장만 하더라도 사면 위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그 홈프레이닝이라는 다스 자회사가 이시영 씨에게 돈을 이제 그 저리로 무담보로 빌려줬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돈의 실체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명박스러운 이런 표현이 사전에 등재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등록될 사건이죠. 거의 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수준의 사업을 한 건데요. 홈프레이닝은 다스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홈프레이닝이 그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건데요. 이 건은 사실 2007년 대선 직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무혐의로 마무리됐는데 최근 이 홈프레이닝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의 회사에 빌려준 돈이 이때 거뒀던 개발 이익 가운데 40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황을 어제 이제 나온 보도를 이제 그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건데요. 왜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줬는가 이 대목에서 돈이 이렇게 흘러간 정황을 본 것입니다. 자기 돈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 어떤 이제 그걸 했겠죠. 기여를. 뭘 어떤 그걸 해요. 기여를. 깜짝 놀랐네. 자기 돈이라고. 기자가.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그거를 했겠죠. 뭡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지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주변에 이제 땅을 샀던 다스 자회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2003년도에 천호동 땅을 사요. 그랬더니
몇 개월 있다가 그 주변이 뉴타운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렇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0억 정도를 벌었다 이런 거죠. 당시 예. 개발이익을 240억 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확인된 개발이익만 150억이고 이 가운데 40억이 이시영 씨 회사로 흘러간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어디 가서 말했더라.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제가 10년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 이 서울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다스와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예.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말을 끝마치고요. 아, 말씀이 남았군요. 이제 겨우 시작해서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랄까요? 절정 고수입니다. 절정 고수인데 이것도 자기 부동산 관리업체한테 이제 땅을 사게 하고 그 땅 주변 시세를 자기가 가진 공적 권한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를 뉴타운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 이익을 맛있게 드시고 네, 후에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하는 회사로 흘러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사장 그 시절부터 쭉 쌓아온 어떤 기획부동산의 기량이 공직에 가서 만개했다. 절정 고수의 노하우. 예, 그 기량이 공직에 가서 만개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시절에 사기업의 사장. 네. 그때는 항상 공무원들이 뭐 규제를 들이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혹은 뭐 뇌물을 줘야 하고 그때 쌓인 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이 그 자리에 가지고 살풀이 한다? 서울시장이 돼서. 네.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쭉 행적을 보면 이분은 애초에 저렇게 해서 드시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서울시장 시절에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던 게 현대차의 양재동 사옥건을 해결해주고 그렇죠. 네. 다스의 물량이 그때 이제 1,000억대에서 4,000억대가 되는 시점이랑 맞물리는데요. 그래서 그 건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교부에 제안을 해서 그 현대차 사옥, 그러니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걸 해결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계산이 정확한 분이죠. 예. 자, 정치보복이라고 했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재산을 또 관리해왔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어제 한참 얘기했는데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키맨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이 사무국장은 그 차명 재산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무국장은 그 이시영 씨가 장악한 관계사의 40원 가량을 부당 지번하는 6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도 받고 있고요. 청와대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모든 범죄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혹은 뭐 관련한 배임이나 횡령 또는 뭐 차명 재산 관리 등등이 다 혹은 뭐 은닉 대통령 관리법 위반 뭐 그다음에 증거 인멸 네. 여기가 다 본부입니다. 그렇죠. 청계 소굴이에요. 그 청계재단이 있는 이제 영포 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그 자료들. 여기도 비밀 회의실도 있잖아요. 네. 완전 소굴이에요. 네. 그 이병모 씨가 주로 상주했던 게 이 바로 지하 2층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김백준 씨가 중요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백준 씨가 이제 좀 그나마 양의 집사라면 이 이병모 씨는 완전히 음의 집사이기 때문에 이병모 씨의 구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08년 특검 때도 등장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때는 실명으로는 아니었고 이제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지금하고 똑같은 의혹이 그대로 있었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상은 회장이 회장인데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인데 뭐
카드 내역이라든가 돈 씀씀이가 너무 없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 거냐. 회장의 돈 씀씀이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현금만 쓰신다. 이명모 씨가 증언을 그렇게 했죠. 격주 정도 될 거예요. 격주로 3천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생활비를 쓰신다고. 네,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막 이만큼씩 그렇죠. 현금 3천만 원. 3천만 원씩 격주로 뽑아가지고 그거 들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격주로. 이병모 씨가 완전히 2008년 특검 때랑 진술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2008년 특검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병모 씨는 영포 빌딩 근처에서 그 대선 직전이죠. 당시 특검이 확인한 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28회 현금을 인출을 했고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이에요. 네, 그렇죠. 제 기억이 정확하네요. 네. 한 번에 보통 3천만 원 정도로 인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돈을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제 당시 특검이 파악하고 그때는요. ATM 기기에서 5만 원권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5만 원이 없을 때죠. 네. 어마어마하게 뽑아가지고 통장이랑 인감을 들고 다녔다는 거니까. 트렁크로 돈을 실어가지고 매번 갖다 주고 그걸 썼다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계좌가 또 중요한데요. 이 계좌가 신한은행 법조타운 계좌입니다. 근데 이 계좌가 왜 중요하냐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BBK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계좌죠. 네, 그리고 다스에 투자된 돈도 다 이 계좌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돈이라는 얘기죠. 결국 근데 이번에 이병모 씨가 이상은 회장의 주식은 차명으로 유탁된 제3자의 그 주식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면 결국 그 돈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것일 텐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명박 그 가문의 차명재산의 역사가 도곡동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보면 도곡동 땅 판 돈의 주인을 규명하면 그 뒤에 문제들을 검찰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돈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이 안 나옵니다. 전혀. 네, 그렇죠. 지금까지 수사할수록. 그 사면 비리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전략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조 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사면 비리인데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면 하나만 해도 사면 하나만 해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 확실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건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대신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건으로 검찰 니네 공 세워줄 테니까 삼성은 사면에서 그어줘. 이런 딜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는 15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삼성의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입니다. 2인자라고 흔히 불렸는데요. 40년간 삼성맨이었습니다. 법조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사면 비리인데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면 하나만 해도 사면 하나만 해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 확실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건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대신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건으로 검찰 니네 공 세워줄 테니까 삼성은 사면에서 그어줘. 이런 딜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래서 자꾸 사면 얘기 바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바로 소환을 하면서 사면 비리를 거론을 했는데요. 다스가 사면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스의 급성장의 배경이 현대차의 이제 물량들이 있는데 이 현대차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도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정몽구 회장의 사면을 고리로 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준희 기자가 취재이 대가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희 회장 처벌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대가성을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원포인트 사면을 이건희 회장이 다 이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면까지는 왜냐하면 그 혜택을 이건희 회장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공여자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희 회장으로 다 귀결되는 거라. 근데 그분 어떻게 처벌해? 네. 누워 계시니까 네, 아파갖고. 그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인정할 테니까 네. 이쯤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작전이 아니겠는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거꾸로 사면은 일도 아니다. 사면은 네. 일도 아니다. 검찰이 그 정도에서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사면 비리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전략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날려버리니까 검찰은 열받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좀 이따가 대가성이 뭐냐 뭐 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김한 기자가 막 근질근질한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저는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이 네. 대납을 뭐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펌 계약서랑 청와대 문건이 확보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물증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랬겠지만 이게 그냥 삼성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저희가 쭉 네. 수십 년간 보아왔듯이 삼성은 또 어떻게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림을 그리고 왔을 텐데 그 그림이 뭔가 저는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뇌물 공여자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사면 얘기 나오니까요. 그렇죠. 대가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 사면 2009년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관여해 뇌물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삼성으로 구성됐던 제3자 뇌물죄. 네. 예, 이명박 버전이죠. 이명박 다스 삼성. 네,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순실이 필요한 말을 준 것과 이명박이 140억을 찾아오는데 삼성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이런 정황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의 자리에 다스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차이는 여기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확정되면 이제 그냥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라. 근데 이제 정윤식 판사가 삼성에는 현안이 없다라고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겁니다. 길이 남은 판결을 함으로써 검찰을 어마어마하게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때는 현안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 삼성도 현안은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죠. 네. 너무 명백하게